자, 저희 오늘 스튜디오에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 백상준 원장입니다. 네, 이제 연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게요. 많이 네. 바쁘시죠? 뭐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분주하죠. 네, 그런데 뭐 요즘에 토네이도도 오고 참 여기에 좀 우울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돌봐주고 아껴주고 생각하는 그런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네. 한국 분들이요. 네, 자, 오늘 이제 연말 올해 2015년 마지막 오늘 나오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2015년을 마무리해 주실까요, 원장님? 그러게요. 제가 이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DK넷 730을 통해서 많은 한인들에게 어떻게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예방 차원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많이 네. 얘기를 드리면서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신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했고요. 신경이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 몸의 골격, 그죠? 골격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오장육부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팔다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허리의 문제. 네. 자,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 올 한 해를 짓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우리의 중심은 어딜까요? 바로 골반, 네. 엉덩이입니다. 그래요.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후로 늘 앉을 때도 밑에 지지대를 잘 두고 이렇게 탑을 쌓듯이 앉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네네네, 잘하셨어요. 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 부위는 엉덩이, 즉 엉덩이에는 보통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네.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이 쉽게 적할 수 있는 거는 대둔근, 대둔근. 중둔근, 네. 소둔근, 네. 크고 작고 조그마다는 엉덩이 근육들을 얘기합니다. 엉덩이 근육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군요. 그렇죠. 네.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이 엉덩이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네. 우리 한국민의 정서상 쉽게 해서 엉덩이가 어떠고 저쩌고 하면 많은 터부시하죠. 분들이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맞아요. 또 아니면 이게 섹슈얼 어떤 관련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위는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나 무슨 방면으로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한 뭐 성적인 여러 가지 기능도 하겠죠. 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네. 바로 이 엉덩이가 왜 중요한지, 이 엉덩이랑 연관돼서 허리가, 네. 엉덩이랑 관련돼서 어깨가, 목이 왜 아픈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엉덩이를 강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주어진 시간 안에 네.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위는 건강에 관해서는 많이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니카 셀터. 이분이 인터넷 SNS에 아마 타이핑 치시면 굉장히 팍팍 뛰어나올 겁니다. 네.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왜 유명하냐면 1년 동안 본인의 몸을 디벨롭 시켰는데 어디를? 바로 엉덩이 근육을 디벨롭을 시키면서 발달시킨 후에 네. 그거를 사전 사후 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 SNS 소셜 네트워크 소사이티에다가 팝업을 시켰어요. 네. 그러고 나서 완전히 화제가 됐죠. 그러네요. 예, 사실 이유는 우리가, 네. 애플 힙 그러네요. 들어보셨나요? 애플 힙?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 네. 연예인이나 아니면 우리 잘 알고 있는 피겨 스케이터 네. 김연아 선수 네, 네. 한때 화면에 지면에 굉장히 애플 힙이다, 탄탄한 하체, 뭐 엉덩이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체가 튼튼하다 그럴 때는 사실 요즘에 뭐 꿀벅지다 그래서 허벅지에 대해서 많이 중심을 두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 엉덩이에 대해서는 건강에 관련돼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도 유명 연예인의 네. 그런 애플립을 볼 때마다 튼튼한 엉덩이를 볼 때마다 톡실한 그런 엉덩이 볼 때마다
이유를 떠나고 남녀 불문을 떠나서 이게 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솔직히.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엉덩이, 튼튼한 엉덩이 근육 보면서 우리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아니면 듣곤 하고 뭐 저 엉덩이 저분 섹시하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바로 엉덩이가 인간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상징, 심볼이기 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또한 얼마나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활동을 나타낼 수 있고 튼튼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즉 활동적인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는가에 대한 심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섹스를 어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만약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민망하다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매력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주춤주춤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여기는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네.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중년 여성들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그 연세가 되기까지 제대로 신경을 안 써본 곳이 사실 엉덩이에요. 사실 우리 미국에서는 이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배우들이나 가수들 또 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흑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참 대단하다라고 보면서 느끼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막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국 분들은 요즘에 이제 슬림한 몸매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밋밋한 어쩌면 좀 그런 쪽에 가까운 몸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잡지나 TV에서 보는 어떤 뭐 굉장하다라고 섹스 어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몸은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는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우리 일반 흑인 녀석들 네. 그런 엉덩이로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너무 발달이 아니면 오버가 돼서 팻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엉덩이 근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학계에서조차도 사실은 크게 그 네.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더더욱 더 그렇겠죠. 생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사람 몸은요 650여 개의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중 엉덩이는 쉽게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지방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오해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감춰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이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면 엉덩이 쪽에 네. 이 대둔근이라고 그래서 제가 잠시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엉덩이 이쪽 큰 근육들 있죠? 얘네들은 내 몸을 똑바로 하게 서게 만들어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전신 신체 구조도를 가져오셨는데요. 네. 지금 혹시라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 조그만 부위 여기는 중둔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네. 보통 다리를 옆으로 펼칠 때, 들어 올릴 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리에서 좀 떨어지는 허리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근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옆구리 살쪘다, 뭐 했다, 푸석푸석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옆을 다리를 드는 연습을 하시면 이 부위가 강화되겠죠. 네네. 네, 또한 소둔근이라고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깊이 있는 거, 네. 얘네들도 엉덩이를 뒤로 바깥으로 사선으로 들게 되면 이 엉덩이가 디벨롭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그 뒤로 자세예요? 사선으로. 네. 예, 그래서 이 엉덩이는 쉽게 얘기해서 이 상체와 이 하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상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체가 꿀벅지가 되더라도 이 엉덩이가 만약에 비실비실하다라고 하면 받쳐주려면 따로 노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뭐 씨름 선수다, 레슬러다, 유도다, 특히나 뭐 야구 선수다 이런 사람들은 힙이 크단 말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그 사람들 보고서 저 사람 허리 힘 좋아 딱 이렇게 한다고요? 네. 허리 힘이 아니라 이 엉덩이 음. 이 엉덩이 힘이 발달되지 않으면 네. 아무리 허리를 받치고 지탱하고 쓰려고 해도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를 다치게 하는 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많은 사람들 뭐 도넛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소프트볼, 골프 네. 각종의 운동, 스포츠 내 활동에 있어서 많은 디렉셔널 포스 방향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힙의 근육을 강화하고 강조할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네.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근육이 없이는 쉽게 해서 위에 등 쪽과 허리 또한 무릎이라든지 이 통증이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 허리 통증, 특히 이 디스크 같은 이런 허리 통증도 엉덩이 근육이 빈약해서 올 수가 있다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에 척추라는 것은 쉽게 해서 신경줄을 네. 보호하는 주동적인 메인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신경에 압박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자, 그 균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동작과 동적이든 정적이든 이런 동작을 할 때 내 이 축을 이 골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의 밸런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척추는 우리가 보통 27개의 척추뼈가 연결돼서 머리뼈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덩어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6개, 27개가 이렇게 쌓여져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근육과 힘줄과 인대들을 연결돼 있는데 그 부위가 약해서 느슨해져 있어요. 네. 그럼 내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얘는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많죠. 삐걱삐걱 되겠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한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네. 그 실룩실룩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엉덩이예요. 엉덩이 근육이 딱 잡지 못하면 그 범위에서 체중이 지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축 처져 버리죠. 그렇군요. 그게 좋은 건 아니네요. 좋은 건 아니죠. 불안정성이죠. 걷는 모습만 봐도 그게 건강해 보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아주 고층 빌딩을 지을 때 하부를 더 튼튼하게 깊이 튼튼하게 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엉덩이와 골반과 내 기저면 베이스와 어깨와 머리가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을 봤을 때 얘네들이 하늘에서 쫙 보게 되면 그 원 안에 나란하게 균형적으로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게요. 예, 근데 그게 삐져나오면 삐져나올수록 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중력이라는 원인 때문에 내 고무줄들이 한쪽은 늘어나고 네. 한쪽은 줄어들면서 이 축이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고 이 보상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또 안정적으로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2016년에는 잔병 없이 좀 건강하게 더 지낼 수 있을까라는 비법을 또 배워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이런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법 또 치료법 같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이 있는데 요즘에 자제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마 올해 2015년 하반기를 강타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델이 부르는 헬로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특히 오늘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엉덩이 근육이 그냥 미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정말 지탱해주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 엉덩이 근육은 한마디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주고요. 서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지면을 지구를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하는 부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 엉덩이가 중요해요. 엉덩이가 이게 딱 충격을 흡수하지를 못하게 되면 척추와 여러 우리의 기관을 손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는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운동선수와 더불어서 우리 실생활에 이거를 좀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운동선수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야구선수. 야구선수들 엉덩이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운동할 때. 그 이유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부위란 얘기겠죠.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요. 예, 하체 운동 우리는 보통 하체 운동, 허벅지, 하체 운동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하체 운동에서 특히 이 엉덩이 근육이 최우선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체 근력이 약하다 보면은 상체에 네.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높아져요. 그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네. 방망이를 휘둘러야 되잖아요. 골프 선수들 마찬가지. 네.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체에서 특히나 엉덩이가 받쳐주지 못하면 상체를 많이 쓰고 필요하지 않는 부위까지 많은 우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손상이 근육 길이와 두께가 엉덩이가 어깨나 등보다 크고 두껍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쉬운 거죠. 무리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존성이 높아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해서 부상 발생률이 큽니다. 네. 이 부상 발생률이 크기 때문에 야구 선수들도 엉덩이를 강화시키고 유현진이라든지 추신수 선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타 다른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예, 박찬호.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엉덩이가 강하면 투구할 때 공을 뿌리는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요. 방망이를 칠 때 쉽게 해서 스윙을 할 때 지탱하는 힘이 회전 능력이나 지탱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네. 그다음에 일정한 그 일정성이 높아지죠. 컨시스턴시라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 해태 타이거즈의 김성환 선수 생각이 나네요. 그분 굉장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홈런 타자들 치고 엉덩이 쪼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네요. 정말. 대부분 다 커요. 네. 예, 그 힘이 거기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름 선수라든지 아니면 유도 선수라든지 네. 아니 이런 힘쓰는 선수들 보면은 다 기저면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정적인 선수일수록 그 힘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투수 64명을 대상으로 네. 실험을 했어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 중 28명이 되는 48%는 오른쪽 어깨 우투죠. 네. 오른쪽으로 던지는 투수의 왼쪽 엉덩이가 약해요. 아, 그렇군요. 왼쪽 엉덩이 근력이 감소해서 왼쪽 다리를 잘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제자리 띵뛰기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기준선보다 훨씬 낮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선수 생명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측 타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약해진 이유가 바로 왼쪽 어깨. 엉덩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까지 그 여파가 간 거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역학적인 생체 역학적인 방법에서 큰 거죠. 왜 그러면 우리는 대칭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는 왼쪽 엉덩이 힙 네. 조인트, 왼쪽 어깨는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 힙이 엉덩이. 다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 환자들도 보게 되면 선생님 저 어깨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오른쪽 등이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네. 거의 상당 부분은 왼쪽 엉덩이에 불편함을 네. 또한 트위스트가 그다음에 탈골이 아니면 근력이나 힘줄의 약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네. 또 왼쪽의 어깨가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오른쪽 엉덩이, 허리, 힙이 다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듣고요. 저도 어깨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어깨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엉덩이를 잘 이렇게 받침을 두고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새겨 듣고 운전할 때 집에서 소파에 앉을 때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한 자세로 앉아 있으려고 애를 썼더니 정말 어깨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도요. 기쁜 소식이네요. 네네. 그래서 정말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걸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전문직들. 네. 그런데 그 전문직들이 쉽게 해서 우리 고객이나 환자들에 대해서 각 분야마다 그분들이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우리 사람들도 저 닥터가 난 이걸 알고 싶은데 그거를 이 닥터는 제대로 뭐 알려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 때문에 네. 환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통념적으로 그냥 차단해 버리는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우리 네. 생활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자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몸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네. 알고 예.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우리 몸을 관리하고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알아보고선 알고선 깨우치고선 관리한다면 네. 우리가 그렇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당하는 그런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네. 이런 노출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은 부위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운동선수 말씀하셨지만 보통 저희 평범한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저희 한국 분들도 이렇게 불균형 때문에 오는 통증이 엄청나게 많겠죠, 아무래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의 생명력, 내가 생명력이 짧다라는 걸 알고선 본인의 몸을 최대한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한테도 있지만 선수들한테는 더 강하겠죠. 그게 프로페셔널 선수들이면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래서 팀 닥터라든지 보호 차원이 강해요. 디펜스 이 베어리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보십시오. 우리 한인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도넛업이라든지 네. 세탁업이라든지 기타 각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 하실 때 이런 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메커니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리듬을 타야 된다든지 네. 호흡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모르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도넛 하시는 분들 지금 요 오늘 설명해줬던 엉덩이 근육과 얘기해서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똑바로 설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삐딱하게. 비타하게 서 있거나 엉덩이가 빠져서 서 있거나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가 내 몸을 몰라서 그래요. 네. 알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깨나 이 등이나 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반대편이나 밑부분을 엉덩이를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대부분 불균형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모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하게 처음 시작됐지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환경까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 토크창에서 유령의 여인님께서요. 원장님 덕분에 올바르지 않았던 자세 이제 제대로 자세가 잘 고쳐졌다고 몰랐던 걸 많이 배웠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팬들이 많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애청자님들 또 청취자분들 저희 좀 더 건강한 자세로 이 엉덩이 근육 더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가시기 전에 꼭 이 말씀 한번 전해 네, 주셔야 한 될 가지만 텐데요.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고요. 그 네. 다음에 그런 운동들 간략하게 여기 좀 제한적이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엉덩이의 강함과 안정성이 없이는 우리 허리 힘만으로 파워, 힘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엉덩이가 강화되지 않고 골프 스윙을 많이 한다든지 네. 엉덩이가 강화되지 않고 내가 야구 소프트볼 스윙을 많이 한다든지 엉덩이 힙이 강화되지 않고 축구 슈팅을 많이 한다든지 네. 엉덩이의 균형과 힘과 파워가 안정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도넛업을 반복적으로 트위스트 하시고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한쪽 편향성으로 자꾸 드러났다 놨다 사무직에서 축 처져가지고 계속 뭐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네. 하면은 허리 디스크와 허리 만성 요통과 네. 요추염자와 이걸 더불어서 등과 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시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강한 엉덩이 근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허벅지를 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게 큰 네.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 네. 스쿼트, 스쿼트. 스쿼트라든지 스쿼트에서도 우리가 트레디셔널 스쿼시라고 해서 무릎과 발의 폭을 어깨와 엉덩이 폭에 맞춰서 하는 네. 이런 스쿼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오블릭을 해서 사이드를 좀 넓게 벌려서 하는 딥 스쿼트 네. 이런 것들 앉았다 일어난다는 거죠. 스쿼시라는 것은. 네. 자, 그 다음에 런지 스쿼트 다리를 교차해서 한 다리는 앞에 한 다리는 뒤로 와서 네. 앉았다 일어났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친다라고 하면 그 동작은 스탑하셔야 돼요. 이유는 네. 내가
중심선에서 벗어났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운동할 때도 항상 원하는 지점을 강조해서 그 타겟 존을 강화해서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스쿼트 하는 것도 만약에 내가 하는데 나를 모니터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사타구니, 이 가랑이 있죠. 네. 가랑이와 무릎과 발등, 발끝을 봤을 때 얘네들이 무릎이 발등, 발끝에 나란하게 위에 얹어져 있는지 아니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왔는지 무릎이 발의 안쪽보다 더 안으로 있는지 바깥쪽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내 허리와 등의 모습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스쿼트를 하는데 내 엉덩이가 삐뚤어져 가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타구니를 이렇게 보면은 각도가 틀려진다고요. 네. 그 각도가 한쪽은 둔각이 되고 한쪽은 예각이 되는 것들. 아, 내가 이렇게 되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모르고선 형식적으로만 횟수만 강화하다 보면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아파요. 네. 더 악화시킬 수도 그렇죠. 있고요. 운동하면서 다치는 이유는 내가 그런 피지컬적인 그 시퀀스라든지 그 범위라든지 방법을 모르시고 무작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스쿼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데드리프트라는 거를 좀 강화를 하고 싶어요. 네. 데드리프트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내가 서거나 눕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허리를 구부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체중을 이동할 때도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데드리프트인데 상체에서 귀, 어깨, 힙이 나란한 상태에서 무릎은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네. 엉덩이 뒤로. 그러니까 스쿼트하는 비슷한 자세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엉덩이 힘으로 쭉 쪼아져서 올라오는 거죠. 수그렸다 폈다. 이게 만약에 바그립이나 웨이트를 주지 않고 내 프리 웨이트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은 고정물을 잡고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중요한 거는 안정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 그리고 균형 늘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중요한 두 단어네요. 오늘도 2015년 이제 마지막 방송이신데 가장 유익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잘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연말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 달라스 한인 여러분들, 텍사스에 계신 모든 한인 여러분들 그동안 이 아침마당 즐겨 시청하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이 백상주 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식의 가리워진 길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